안녕하십니까.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 대비 3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 계정의 모든 리스크는 보험 회사가 책임지죠. 예, 특별 계정의 리스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투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해약 환급금에 대한 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액보험도 해약 환급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번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상호 책임의 원칙. 말은 그럴듯합니다. 예,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계약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4번 변액보험의 자산평가 시기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 실시가 되는 것이죠.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저보증 옵션이네요.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죠. 변액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어떤 변액보험도 계약자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보증 옵션이 되겠습니다. 선택 못한다 그랬죠. 2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 회사별로 다르죠. 상품도 다 다르고요. 4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하죠. 모든 변액보험은 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이거는 둘 다 종신보험이니까 있죠. 다양한 선택 특약의 조합이 가능하다. 얘도 둘 다 변액종신도 일반종신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제한이 된다.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가 되든 안 되든 종신보험은 특약 자유롭게 부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될 경우 특약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질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전환 특약, 변액종신, 일반종신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 이율이 없죠. 최저보증 이율 당연히 없습니다. 변액이니까. 2번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해약 환급금은 매월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변동하죠. 해약 환급금은 모든 변액 상품들이 다 매일 변동을 합니다. 그럼 매월 변동하는 건 뭐냐? 사망보험금이 변액종신보험에서 매월 변동을 하는 거죠. 3번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자,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못하게끔 받겠죠. 단 보험료 납입은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별을 해주시고요. 4번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낮아질 수가 없죠. 왜? 기본보험금은 최저보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하더라도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4번이 모두 틀린 지문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의 해약 환급금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예시에 적용되는 평균 공시 이율은 매년 동일하지가 않죠. 평균 공시 이율은 공시하는 이율을 평균 낸 거죠. 보험회사 모든 보험회사 거를. 그래서 매년 동일하다. 매년 다시 산정을 하죠. 그래서 매년 달라집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세 가지 투자 수익률 가정에서 예시하죠. 최저연금 적립금 미보증 상품인 경우에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평균 공시 이율을 포함해서 세 가지 이상의 수익률을 가정을 해야 합니다.
4번 최대 투자 수익률 예시는 평균 공시이율의 1.5배다. 요거 세 가지 투자 수익률, 예시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적립형. 적립형은 저축형이죠. 변액연금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자, 적립형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죠. 1번은 틀렸네요. 2번 의무납입기간 이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이 됩니다. 이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기 때문에 월대체 보험료 계약 해당일에 차감이 된다. 얘가 일단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3번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죠. 다양한 특약 부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양한 특약 부가, 유니버셜, 변액 유니버셜 다 가능합니다. 4번 중도 인출은 보험 대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상환 의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도 인출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죠.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료, 변액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 중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자, 요거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28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가? 1번, 운용보수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연간 보수율을 1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1 기준으로 환산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뺀다. 요렇게 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기타 비용, 수금비죠. 수금비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이게 수금하는 기간 동안이죠. 네,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3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가 되죠. 매일 투자 수익률로 적립이 됩니다. 1번, 2번, 3번 모두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특별개념 운영보수와 수탁보수는 매월 동일한, 매월이 아니죠. 매일이죠. 매일 부과를 합니다. 뭘 기준으로요?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차감을 하니까 특별계정 적립금은 매일매일 변동을 하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도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매월 동일한, 둘 다 틀린 워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 유형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기에 어떤 내용인지 보죠. 주로 코스피 200에 연동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일단 인덱스 관련된 거네요. 펀드 수익률이 목표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펀드는 바로 인덱스 말하는 거죠. 인덱스 주식형입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맞는 거 찾는 거고요. 공시실 조회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죠. 기준가격이 1,045원이네요. 그죠? 기준가격이 얼마에 시작합니까? 1,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1,045원이 되었으니까 일단 플러스 수익률이고 4.5%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일단 기준가격 올랐고요. 연환산 수익률이 3%입니다. 일단 연환산 수익률이 공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1년이 경과한 1년 이상 운용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전일 기준가격은 1,048원이다. 자, 전일 대비 3원이 올라서 1,045원이 되었으니까 전일 기준가격은 1,042원이라야 맞는 거죠. 1번은 일단 틀렸고요. 2번,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해당일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을 한다. 이게 계약자 적립금 산출하는 계산식이죠. 기준가격 얼마냐, 보유좌수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얼마를 몇 개 가지고 있냐를 곱한 것이 총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최초 펀드 개설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누적 수익률이 4.5인데 연환산 수익률이 3%잖아요. 그죠?
예, 연간 3% 누적 수익률 4.5니까 약 1.5년 정도 견고한 펀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에 3%인데 총 4.5가 됐으니까 1년 반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전일보다 하락한 것이 아니고 금리는 올랐으니까, 전일 대비 올랐으니까 누적 수익률도 그만큼 상승을 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에서 계약자의 보유 좌수가 변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변동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 돈 들어왔죠? 보유 좌수 변동하잖아요.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했죠? 돈이 또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보유자 수 증가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을 실행했다. 돈이 빠져나갔죠. 보유자 수가 변동합니다. 납입하고 상환했다 그러면 보유자 수가 플러스가 됐을 거고요. 보험계약 대출이 실행됐다.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기준가격이 올랐나 떨어졌나는 보유자 수, 즉 전체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냐.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가격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자 수 변동과는 기준 가격 하락 상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본적으로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상품은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기본적으로 종신이죠. 이게 바로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입니다. 변액이든 아니든. 2번.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언제든지 추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의무 납입 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언제든 할 수가 있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 납입 중지할 수가 없죠. 납입 중지는 의무 납입 기간 이후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자유 납입 기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납입을 중지할 경우에 효력 상실 가능하죠.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이후 특약 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보증 비용을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딱 감이 오셔야 됩니다. 매월 계약 해당일에 당월 위험보험료와 함께 차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월대체 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청약 철회. 청약 철회는 변액보험과 일반 보험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진단계약 철회할 수 없죠. 일반 보험과 청약 철회 기간 동일하죠. 보험 계약이 1년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까? 1년 이내가 아니고 90일 이내인 계약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예, 보험 증권을 받지 않아도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부활, 부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을 찾는 내용이네요. 1번. 자, 부활을 하게 되면 특별계정에서 관리하던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투입을 한다. 자, 해지가 되게 되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을 일단 넘겨놓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되게 되면 다시 특별계정으로 옮겨 놓습니다. 근데 1번 지문은 자, 부활하게 되면 즉 해지되었던 기간 동안은 특별계정에서 관리를 했다. 틀렸죠. 일반계정에서 관리하던 적립금을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해약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의 부활 청구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맞죠. 근데 단 조건이 뭡니까?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죠. 이미 수령을 했기 때문에 얘는 부활 자체가 안 되는 조건입니다. 3번. 부활 시 연체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 이자로 납입을 해야 된다. 자, 연체보험료 이외에 연체 이자도 납입을 해야 하는데 자, 연체 이자의 계산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이냐.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었던 함정은 아닌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네요. 4번 부활 시 계약자 적립금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예, 상식 문제네요. 자, 보험, 어슈어런스와 은행, 뱅킹의 합성어로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거나 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보험상품,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방카슈랑스죠.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거나 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예, 어슈어 뱅킹을 얘기를 합니다. 3번이죠.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의 보험계리사 보유현황. 보험계리사 보유현황은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이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률은 다 예, 생명보험협회에서 기타 공시 내지는 비교 공시로 공시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절차와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자. 1번 변액보험 판매 시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죠.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 얘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한 번씩 표현이 되고 있네요. 전문 금융 소비자가 일반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고 의사 표시를 해서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반 금융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완전 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해야 되죠. 4번 일반 금융 소비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을 대표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적합성 진단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오랜만에 적합성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절차. 이거 한 번씩 최근에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 변액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적합성 진단부터 실시를 해야 되겠죠. 예, 일단 다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가입 설계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 이 상품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단계죠. 그죠? 다, 나, 가, 라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부분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표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합니다. 가는 맞는 내용이고요. 금융기관별로 보장하죠. 예금자 1인 기준이죠. 다 맞는 내용입니다. 최고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죠.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실전 문제 풀이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3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을 하면서 이 문제는 처음 나왔네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신규 문제와 기존 문제의 그 틀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합격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